보육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밀칩니다. 다른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밀어서 넘어진 아이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확인된 것만 500차례가 넘습니다. 보육교사 2명이 구속 기소, 원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평소 같으면 아이들의 하원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문이 그저 닫혀 있기만 한데요. 아이들을 집으로 바래다줘야 하는 승합차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다니던 장애아동은 19명. 아이들을 받아줄 다른 보육기관을 찾지 못한 어린이집과 학부모. 진주시는 일단 8월까진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며 전원을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운영 정지 행정명령도 9월 1일자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1일 교직원 11명이 모두 그만두며 해당 어린이집은 갑자기 폐원했습니다. 원아열 2명은 급히 다른 어린이집을 구했지만 7명은 다닐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어린이집이 바뀐 아동들의 적응도 문제입니다. 말은 못하는데 애가 잘 때는 이럴 때 보면 애가 좀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바뀌면서 선생들도 안 갔죠. 어린이집 바뀌어버리죠. 모든 게 낯설거든요. 취재진은 폐원한 어린이집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정모 씨가 지인 손에 이끌려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은 건 지난 2017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걔가 형 바보야 이것도 못해? 하면서 해봐 쉬워 하면서 일단 연기만 잘하면 돼. 지인은 바로 휴대전화를 팔아치운 뒤 돈과 유심칩을 가로챘습니다. 그 아저씨들한테 넘겨주고 돈 받으면 돼. 그리고 끝이야. 나 몰래 잠깐 아저씨랑 잠깐 얘기한다고 그러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상황을 정확히 몰라 주변에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습니다. 나날이 불어난 통신비를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가 나섰지만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네는 뭐 이랬든 저랬든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보고 핸드폰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찾아와요? 경찰서에도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별 반응이 없었어.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너무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진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진짜 막 법원 앞에도 또 가보고. 결국 지자체에서 연결해준 변호사를 만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돈을 돌려받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지적 능력이 5, 6세 수준이라 체결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정 씨처럼 계약을 무효화하고 채무 변제까지 받는 건 지적 장애인 대상 범죄에서 드문 일입니다. 기망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사건 판례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지적장애인 일가족을 상대로 한 이웃 부부의 범행인데 형이 구속되지 않으려면 통장과 휴대전화를 법원에 맡겨야 한다거나 건물을 사주겠다며 꼬드겨 7억 가까운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평소 지적장애인을 챙겨주던 지인이 보험금은 죽으면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속여서 질병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해지하게 하고 자기 통장으로 2,100만 원을 받아 쓴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는 총 702건인데 학대 유형 중에 경제적 착취가 2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지적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신고 단계부터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 피해자들이 1차로 찾아가는 파출소, 지구대, 그리고 동사무소 등에서 대응 매뉴얼부터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상당기간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가장 가까운 지구대, 주민센터 이렇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하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발생하는 피해 규모에 비해서 체계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늦다고 생각이 돼요. 단순 사기 피해가 아닌 장애 취약성을 악용한 학대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적장애인 경제적 착취 범죄의 경우 대부분 소액 사기 사건으로 취급되다 보니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60%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양형 기준 강화 같은 제도적 개선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